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주 작은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관망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 양시장은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2,520선까지도 터치하는 소폭의 상승력이 나왔지만 그래도 2,500선대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0.5%가량 하락하면서 2,500선을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66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81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후장 들어서 매도의 폭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배도를 반복하다가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200억 원가량의 물량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옵니다. 다만 외국인은 뚜렷하게 순매도를 하고 있진 않고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의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IT 업종을 중심으로는 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게도 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송전선로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개장 직후부터 탄력이 좋았고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상한가 부근에서 지속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명전기도 두 자릿대, 일진전기 역시나 6%대 강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론 관련 기업들 살펴보시죠. 우리 군이 평양까지 날아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군담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드론 관련 기업들도 강한 탄력이 나타났는데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9%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15,4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오늘도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 관련 센티먼트가 좀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수출 제재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순 있지만 AI를 향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AI 관련 기업들, HBM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인 섹터가 지금 강하게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주가가 밀린 만큼 저점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제너셈 역시나 4%대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장 또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 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시청자분들.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럼 잘 지냈죠. 어제 보고 나서 오늘 다음날 잘 지내셨을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우리 선생님 나날이 더 멋진 게 아니고 더 이뻐지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으시잖아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 계좌가 빵빵해지셨나 보죠? 그럼요. 저 그래요? 덕분에 에코프로 머티 덕분에 뭐 소고기 좀 먹게 생겼습니다. 오프닝부터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시청자분들 제가 일단 오늘 좀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장은 약간 좀 어제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약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뭐만 올라갔습니까? 정치 테마주가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주들이 계속 올라갔죠. 그쪽으로 돈들이 다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기존의 개별 보유 종목에서 돈이 자꾸 이탈이 되고 있고 시장에는 지금 현재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갱신해봤자 뭐합니까?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현재 미국 시장은 최고점을 찍더라도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 그와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시장은 하락되지 않고 횡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다 준비해 왔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알찬 정보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장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치 테마주 쏠리고 정치 테마주 안 사면은 뭔가 바보된 느낌이잖아요. 예전에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도 에코프로 안 사면은 너 바보 이런 소리 많이 들은 만큼 누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한테 그랬어요?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때 에코프로 너무 높아요. 고점이에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고점이라고 얘기한 게 90만 원대였는데 140만 원까지 가가지고요. 한 3주 동안은 잠수 타야 했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는 투심으로 올라간 거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관만 자금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리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을 왜 기대합니까? 기대할 수가 없죠.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시장의 기존에 있는 자금들만 움직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돈들이 다 투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미증시가 상승이 됐어도 우리나라는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기존 자금, 신규 자금이 미국처럼 들어오지도 않고 이 기존 자금에 의해 가지고 정치 테마주도 쏠리고 신규 상장주도 쏠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좀 어느 정도 빠져야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량주들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중소형주들 특정한 테마 이슈가 아니면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10% 정도 상승이 된다 치면은 2차 전지의 중소형주 쪽으로는 1%, 0.08% 그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해도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좋냐 이거예요. 당연히 안 좋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수는 엄청나게 미국 따라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소형주들은 떨어지고 있고 우량주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투자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차 전지 쪽에 공매도가 많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량주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죠. 중소형주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애초에 외국인이 올린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또 전체 섹터로 한 번에 강하게 파급력을 키워서 올릴 수 있는 것도 2차 전지이고 그리고 2차 전지의 중소형주들이 지금 조금씩 씨앗이 뿔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어제 지수가 상승해도 0.08% 뭐 그 이상으로 상승했던 중소형주들이 지금은 1%에서 2% 정도 상승되고 있어요. 그만큼 정치 테마주 쪽에서 수급량을 다 빼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 주말에도 그리고 오전 장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혼자서 주식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2차 전지 정체 테마주 관련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방송 말미에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드리고 있는데 과연 지난 방송 때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명신산업이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레드 전문가 히든 종목은 명신산업이었습니다. 최근 지수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일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거 참 네. 예리합니다. 아니, 어제 방송할 때, 네. 어제 방송 2시 때, 그때 명신산업을 히든 종목 갖고 왔고, 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사이버 트럭이 나와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만 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네. 앞으로 향후 테슬라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들이 다 최고가를 찍었고 지금 또 엔비디아가 500달러 찍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650달러까지 또 갈 수가 있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솔직히 네. 가치성은 무궁무진하지만은 떨어지는 것도 또 주가란 말이에요. 네. 상승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또 테슬라 쪽으로 지속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명신산업을 갖고 왔고 네. 그리고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1% 정도 상승이 되었다가 오늘 약간 좀 약보합 중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 우상향 방식으로 차트 형식으로 오. 기대감에 형성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에서 10일까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다음 1월 달쯤에 인도하고 테슬라 간의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발표는 어제 설명해 드리는데요. 관세도 줄어들면서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은 인도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그 발표가 나오기 때문이죠. 발표하기 전에 미리 기대감으로 또 형성이 될 거고요. 이 종목은 최소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니까 못해도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된다고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의 수익을 바로 빼셔가지고 차익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 종목은 갖고 가셔도 상관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동안 많이 빠진 주가가 테슬라였고 이 빅테크하고 기술주 중에서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게 테슬라거든요. 그만큼 테슬라가 거기서 시가총액이 제일 작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서양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테슬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명신산업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모멘텀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어떠한 히든 종목이나 힌트를 드릴지 이 부분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좀 아실 것 같으신 분들 혹은 방송 끝나고 바로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방송 노란톡 입장을 안 하시면요. 다음 방송 월요일 장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게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인증샷 많이 올리시는데 함께 좀 수다 떨고 계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QR코드 스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레드 전문가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12월 달까지 우리가 뭐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러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뭐 정치 테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치 테마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엄청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4월까지는 네. 그래도 좀 등락 나오니까 눌릴 때 좀 접근하면 안 될까요? 사실 눌릴 때 들어가면 더 물려가지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보통 네. 눌리고 있다 네. 해가지고 또 2차 전지 들어갔다가 눌리는 상황에서 한 달 전, 2달 전에 눌리는 상황이었는데 2차 네. 전지도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 하고 그 눌린 목에 다시 자기네들 목이 눌렸어요. 그러면서 빠질 네. 수가 있는 건데 정치 테마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올라갈 요소 모멘텀이 없다 보니 네. 돈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 테마주 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나운서 선생님. 이번 12월 달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최고까지 찍었어요. 네. 그 역시 반도체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을 겁니다 해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최고가를 기록한 만큼 이 반도체에 대해서 산탈레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말은 솔직히 쉽습니다.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산탈레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반도체 때문에 산탈레리가 대꾸하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무궁무진하지만은 반도체도 또 차이 시연이 나오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휴, 네가 모르는 게 있네.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수출입 동향도 좋고. 수출도 그쵸? 좋고. 반도체도 점점 이제 좀 적자도 없어지고. 적자도 없어지고. 좋은 신호가 많은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기대감에 또 다 반영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SK 네. 하이닉스가 두 달 만에 17% 이상 상승이 됐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7만 원 넘었고요. 오, 네. 이번 연도에 최고가를 기록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10월 달에는 제일 낮았어요. 10월에서 9월 달에는 제일 낮았는데 엔비디아가 또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수출입이 반도체가 수출이 더 증가됐다는 하면서 또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또 반도체를 또 감소하겠다. 반도체를 감산을 해가지고 수요하고 공급을 일정하게 더 넘치게 만들겠다 하면서 투자도 이제 하고요. 그렇죠. 투자도 네. 하고 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공매도에 불신이 있잖아요. 공매도 제한 때문에. 네. 불신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도 내려가고 있다 하니까 반도체를 계속 삼성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점이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연도에 삼성전자가 8만 원 가잖아요. 8만 원 가면은요, 제가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서 반팔 입고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만큼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가지고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우량주 쪽이 다 빠지면서 이 수급들은 저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테슬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거 제정신 아니네. 야, 반도체 없이 어떻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전에 4월달에서 7월달에 반도체는 떨어져도 에코프로가 주가를 불량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4월달에서 6월달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엄청나게 상승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수도 올렸고요. 반대로 반도체가 떨어져도 반도체가 상승하고 2차 전지가 상승한다고 해도 2차 전지가 더더욱 상승해야 우리나라 시장은 더더욱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2차 전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지수를 올리면 지수 영향으로 여러분들 종목도 하락이 더더욱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PPT를 통해 가지고 왜 시장이 지금 반도체가 빠져야 하고 이 수급들이 어떻게 분산이 돼서 2차 전지에 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2시 20분 49초예요. 자, 남은 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알차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시장 수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롱 밑에도 돈이 없고요.
맞아요. 뒷주머니에도 돈이 이자 내기 없고요. 바빠요. 네. 이자 내기도 바쁘고 네. 고금리 시대에 에야 이게 무슨 주식이냐. 내 거 본전만 올라오면 떼어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금리 동결이 뭐 시장의 호재성입니까? 저는 솔직히 금리 동결이 호재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동결해봤자 뭐합니까? 고금리가 계속 기준이 되고 있는데 고금리가 돼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 허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지금 시장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주식자금이 그냥 움직이는 것뿐이고 그 이슈에 돈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개별 보유 종목에서 이탈이 나오는 거예요.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의 돈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슈들이 다 투심으로 몰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그동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요즘 최근에 되게 핫하죠. 엄청나게 핫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테마주 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주는 반짝으로 30% 정도까지 상승을 시킬 수는 있어도 또 반대로는 50%, 60% 정도 하락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정치 테마주가 또 돈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정치 테마주를 매수하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오는 주식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죠. 리스크가 단 1도 2도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정치 테마주를 좀 안 하는 거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이 정치 테마주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 4월에서 5월달에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총선까지 또 차익이 되었다가 또 상승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변형은 많이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도 내년 3월달에서 4월달까지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가 조정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정책주가 이 정치 테마주의 특정 인물의 정책주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것만 아시고 그때 총선 되기 일주일 전에서 2주 전에 매매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빠져야 시장이 살고 이 정치 테마주에 그동안 몰려있던 돈들이 빠져야 모든 모든 증시 종목들의 돈이 다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이 되면서 하락을 제한시킬 수가 있죠. 왜? 신규 자금이 없으니까. 만약에 신규 자금이 있으면 정치 테마주 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 신규 자금이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만 상승하고 끝나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정치 테마주에 따라서 이민청 정책 관련주입니다. 정책 관련주 보면 어제 기준으로 갖고 오는데 어제 엑스펠리스가 상가가 갖고 오늘은 또 오픈홀은 개별 호재로 인해서 상승 중이죠. 여기에 따라서 원티드 앱, 슈프니마, 그다음에 알체라가 이민청 관련주로 여러분들 숙지를 해놓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더더욱 이 또 투심이 몰릴 게 없다 보니까 이 정치 테마주 특정 인물의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책주인 교육주로도 또 수급이 몇 번 쏠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주 쪽에서는 비상교육이 대장주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덕성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덕성이 처음 상승했을 때 뭐 초전론체가 상승이 되고 있나?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치 테마 특정 인물의 인맥 관련주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시장이 X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덕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초전도체 대학교 동문인가요? 네, 대학교 동문입니다. 여기도 대학교 동문인데 근데 네. 중요한 건 또 신성 데이터데크도 또 캡 상승하는 거. 참 희한하네 하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시장에 몰릴 게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초전도체 덕성 관련주가 상승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진짜 우스갯소리로 신성 데이터테크 쪽으로 초전도체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렸던 거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현재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돼지 저금통에다 계속 돈이 집어넣게 된 거예요. 네. 이 돼지 저금통, 이 돼지도 저는 말랑강이지만은 이 돼지는 많이 먹여서 살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저축을 할 때 돼지 저금통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가 이 돼지 저금통을 몰리다 보니까 돼지가 사친 거예요.
돼지가 살이 쪘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금통에다 100원씩 500원씩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계속 빨려서 그렇지. 네. 그렇지.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자금이 그렇지. 묶였다. 그렇지. 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유, 내가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네요. 좋습니다. 네. 아유, 못 배운 티 냈네. 아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네. 이 수급이 대지 네. 저금통 쪽으로 다 빨렸습니다. 오. 다 빨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지 저금통 배를 갈라놔야겠죠. 갈라놔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급들을 다 우리나라 개별 종목들 쪽으로 다시 수급이 분산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가 빠져야 국내 시장의 종목들은 그나마 좀 하락을 제한시킬 수가 있고 그 수급들이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치 테마주의 대지정통에 배를 갈라야 이 수급들이 다시 시장에 올무어서 시장이 반등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 추가적인 교육 부분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정말 적은 수급으로도 쉽게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가시면은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고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 테마주가 정말 흔들림도 많고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이 정치 테마주 그래도 접근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사실 정치 테마주는 저는 솔직히 딱 한 가지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자,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정치 테마주는 손저가는 기본으로 잡으셔야 돼요. 손저가가 기본적으로 안정하신 분들은 정치 테마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정치 테마주는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고 이 주식시장의 테마의 꽃이에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꽃이 우리 홍별 아나운서님인 것처럼 왜 자꾸 말 더듬으세요? 자꾸 칭찬하실 때만. 홍별 아나운서님 것처럼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그 진달래꽃인 얘들인 것처럼 이 주식시장의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치 테마주가 잠깐 상승할 때 반짝으로 20% 상승할 수는 있어도 하락 때는 반짝 40% 정도 또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투심이 몰렸다 보니까 또 그 물량들이 또 빠지면은 어이구 생각도 하기 싫어. 어이구 생각도 하기 싫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할 바에는 뭐하러 투자합니까? 아, 그래. 누가 특정 테마가 오늘 대구 갔으니까 이 관련주가 상승하겠구나. 아, 그리고 이 총선 출마하려면은 지금 장관직을 내어놔야 하니까 또 이게 기대감에 상승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지금 시장은 또다시 다음 주에 반등의 제휴가 있거든요. 시장이 반등할 때는 그동안 투심으로 갔던 종목들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산전주,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 신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몰린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반대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또 반등되고 하면 이 종목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1시간 있다가 시장이 끝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솔직히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가 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약수익이든 약손절이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정리하시면서 그 돈을 이번 주말 맛있는 거 드시고 단 1시간을 놓쳐가지고 2달, 3달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정치 테마주에 접근을 하기 위해선 손절가를 꼭 잡고 가격 밴드를 잡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종목을 봐야 되냐 답답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하시면 주말 동안 또 전문가님께서 브리핑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셔도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인사 나누고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의 관련 모멘텀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지금 한 달째
네, 2차 전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또 그 새로운 이슈를 들고 오시는 것도 저는 또 신기해요. 저는 사실 네. 말입니다, 아나운서님.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이번 달 동안. 그러니까요. 제 와이프 아니지. 제 와이프 다음으로 사용한 게 2차 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 네. 시나리오에 대해 성공한 것도 있지만 맞아요. 뭐 사실 지금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도 있고 방송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2차적으로 세오니스 18%를 냈다가 다시 세오니스 마이너스 18% 냈고 미에나노테도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가 12%한다. 6%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운에 맡기는 단타 연식으로 정치 테마주 이런 것 들어가 빠 있는 천천히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않게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 이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야 알고 기다리는 거하고 몰고 기다리는 거하고 전혀 거기에 따라서 불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 한 달 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솔직히 2차 전지밖에 얘기할 게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엔비디아 얘기해서 MBS 테크 그리고 저번 주에 뭐 얘기했습니까? 시청자님이 2차 전지랑 바람났냐는데요. 바람났냐고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녀분이 속수해야겠다고 막 그러던데요. 바람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2차 전지잖아요. 그래도 안 되죠, 정관님. 내가 말 잘못했나?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안 보고 되는데. 계세요. 네. 보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 모멘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말입니다. 네. 테슬라가 내년에 네. 지금 테슬라가 만약에 테슬라가 260대를 못 넘잖아요. 내년에. 네. 그럼 저 미국 갈 거예요. 미국을 갑자기요? 그냥 미국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네. 미국 가고 싶은 것도 있고요. 네. 미국 가가지고 테슬라 쪽에 한번 가볼 겁니다. 오. 네, 테슬라 쪽에 한번 가가지고 뭐 머스크가 저희 만나주지는 않겠지만 머스크가 저희 만나주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나는 한국에서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내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했다. 어떻게 된 거냐? 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왜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주가에 떨어뜨렸냐 하면서 따질 예정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갈 이유 없습니다. 왜? 테슬라는 상승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우리 시청자보다 제일 많이 갖고 계시죠? 자, 2차 전지의 반등 지금부터 상승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속 상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산탈레리는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사이버 트럭 만약에 나오면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저요? 네. 좀 크지 않아요? 좀 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이미지가 네. 약간 좀 뭔가 좀 세련돼 보이기는 하는데, 네. 세련돼 보이기는 하고 에너지密도도 더 구성이 네. 더 좋고 하기도 한데 이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차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갖고 왔지만은 사이버 트럭이 나와도 저는 안 삽니다. 안 사십니까? 네. 저는 그냥 케이지 모빌리티 쓰십시오. 어느 선생님 제 차 콜란도입니다. 그래요? 뷰티풀 콜란도예요. 오. 뷰티풀 콜란도 얼마나 좋은데요. 이 차 두께만 해도 요만해요. 네. 그래가지고 케이지급 차가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이버 트럭 안 삽니다. 하지만 주가로 보자 이거죠. 아까 그 장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동안 엔비디아나 이 반도체나 비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모두 다 최고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테슬라는 계속 최고가 기록하지는 않고 떨어지다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즉 비테크 기업들은 그 안에 호재성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 덕분에 AI하고 비테크 기업들이 같이 기술적으로 올라간 영향도 있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첫 번째 모멘텀이 작용이 됐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앞으로 향후 악재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사이버 트럭도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 사이버 트럭이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연간 20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만큼 뭐겠습니까? 이 차를 고급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앞으로 향후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도 공장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이 됐지만 인도 공장이 또 유치가 돼요. 이 유치에 대해서 인도 인구만 해도 14억입니다.
14억이기 때문에 이 14억의 인플라를 또 테슬라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대감이 형성이 또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 전망포도 갈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전에는 오늘까지 이 정치 테마주가 대지 저금통에다가 이 수급을 100원씩 500원씩 이게 다 넣어놨다고 하면은 이제는 테슬라 쪽으로 테슬라 대지 저금통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하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234달러거든요. 250달러까지 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또 260에서 280달러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 기대감에 또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양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테슬라가 지금 쭉쭉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보다는 사실 지금 테슬라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하면은. 네. 정말 안전하게 하면은. 제가 추후 우리 방송에서도 네.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할 거거든요. 네. 네. 왜냐면 국내 증시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못 먹여 살려요. 네. 미국 증시까지 해야 우리 네. 우리 시청자분들 먹여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안 선생님, 내가 방송에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먹여 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버 트럭 관련주는 시테아 모빌리티 있고 그다음 명신산업이 있고 서현이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서현이한 밑에 태정주하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종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 마우스를 제가 가리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술이 있었구나. 이걸 왜 이제야 사용하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장주 있잖아요. 옆에 보시면 23%가 됐습니다. 10월 17일 날 사이버 트럭 상승 목록으로 그 안에서 사이버 트럭하고 연관돼서 관련된 종목이 23%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PD님께서 지금 차트 3개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차트 3개 통해 가지고 이제 힌트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 종목 힌트 벌써 갑니까? 2가지예요. 오늘 2가지군요. 네, 알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힌트 3가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어떠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전문가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어제 갖고 온 명신산업이 또 있고요. 명신산업. 있고 네. 그리고 프런티어도 있고요. 퓨런티어. 네, 프런티어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TCC 스틸이 있습니다. TCC 스틸이요? 네, 이 3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의 이제 이 안에 대장주가 있어요. 전문가님, 근데 그러면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전 화면에 여러 개 종목 중에 말 안 한 그 가려져 있는 게 오늘의 종목인가요? 그렇죠. 10월 17일 좋습니다. 날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생산했다는 말에 네. 이 종목은 23% 정도까지 네.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시계가 없구나. 이거 시계 이거 보고 해야지. 이제 좀 있으면은 다음 주에 사이버 트럭이 10대가 샘플용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대감에 2차 전지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2차 전지의 신호탄 사이버 트럭이 쏘아 올릴 수 있을지 테슬라가 또 견인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 종목이 너무나도 궁금하다. 어떠한 종목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2가지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힌트는 사이버 트럭 대장주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되니까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에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의 힌트는 뭡니까? 자, 두 번째 종목의 힌트 한번 지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누가 보면은 테슬라에서 영업사원 보낸 것 같아요. 아니, 테슬라가 상승해야 나도 이거 멈출 텐데.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2차 전지 상승합니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하루에 책 한 권씩은 쓰고 있습니다. 그 쓴 거를 노안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입장하시면 모두 다 제가 잠을 앉아서라도 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일단 누가 전기차가 그동안 둔화된다고 얘기했나?
오늘 보십시오. 오늘 기사 뭐하고 떴습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가 도파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4월 달에서 6월 달에 2차 전지들이 많이 상승이 되었고 테슬라하고 에코프로가 그리고 상승한 만큼 빠지는 건데 이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그렇고 빠지니까 어떻게 얘기는 또 해야 하잖아. 그러면은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고금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전기차가 투자가 되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고금리가 안 심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외국인들이 올려준 게 아니고 4월달에서 7월달까지 올라갔던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겁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제일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량의 판매가 급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 중에서 단연코 1등입니다.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겠죠. 그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이 인프라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의 힘은 더더욱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오히려 순화가 되었으면 판매량이 안 나와야죠,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대가 넘었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품에 의해서 그냥 주가가 빠진 것뿐이지 다시 한번 지금 2차 전지는 상승 타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도 사실 리튬 가격을 저는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그동안 리튬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됐잖아요. 네. 최저가를 찍고 있어요. 네. 그 종목통방 같은 데 가보면은 저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리튬이 2040년까지 최저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다들 지금 에코 털고 지금 엔비디아로 가자. 그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보세요. 만약에 털고 엔비디아 가면은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다 빠지면 큰일 납니다. 코스닥은 땅굴 팔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해서 가격 인하가 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가격이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전기차 판매할 그 리튬 가격을 지금 가격에 산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따라서 리튬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도 2차 전지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최저치를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다시 반등이 되고 전기차가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리튬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상품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상품의 부속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대정주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투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 리튬 관련주들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힌트가 조금 알려졌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혹은 좀 눈치를 채셨을까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고 잠시 후에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 힌트 없나요? 종목 힌트? 종목 힌트요? 네. 종목 힌트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 방송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세 가지만 간추왔습니다. 네. 세 가지만 간추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뭘 더 해드려야 할까요? 네? 종목명 알려주세요. 종목명이요? 네. 종목명은 이따가 노안투방에서 알려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금양이 있고 강원에너지가 있고 미에나노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개만 보면 됩니다. 리튬에는 하이드론 리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웨크한테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리튬을 또 수입해올 때 수산화로 또 제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 저는 갖고 왔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는 금양이 있고 강원에너지가 있고 미에나노텍이 있습니다. 자,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하나 할까요?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야 힌트 안 줘도 그냥 종목 3개 다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안투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1등 대장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안에 힌트가 그동안 방송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니케 관련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양극재 관련주로 상승이 되죠. 그리고 그 하이니케에 들어가는 함량을 90%까지 올리는 이 양극재의 가성비 좋은 회사는 NNF밖에 없고 그 NNF에 수산화한 리튬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려드릴까요? 쉬어요.
어차피 노안톡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 두 가지 히든 종목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입장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샵 377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모멘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이 정도만 많이 했죠. 이 정도만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3주 동안 이 2차 전지 때문에 아주 2차 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갖고 왔는데 머리 뜯으신 거 아니죠? 마음 같아서 네. 삭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삭발하고 싶은데 우리 애기가 넘어와가지고. 네. 근데 아나운서님 그것보다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자,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최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누가 650달러든 800달러든 마음대로 부르세요. 하지만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무리 높은 고가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저는 이게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시장은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치 테마주가 우리 대지저금통에 수급이 몰린 것처럼 이 테슬라하고 연관된 모든 2차 전지 섹터들이 대지저금통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나긴 공포, 그다음에 기나긴 전쟁을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중짠하게 어설프게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우리가 물리더라도 천천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섹터를 잡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노안톡방의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레드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사이버 트럭과 리튬 상승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이제 한 1분 뒤쯤에 종목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식미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